되셨나요? 네. 오랫동안 홈미팅을 하셨나 이렇게 궁금하고.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홈미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매출도 뜨고 나랑 복제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해요.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해서 세 가지 쓸이 필요하죠. 제품, 플랜, 가치와 비전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업 설명 보여줘서 나랑 함께 쓸 소비자도 모으고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할 파트너도 이렇게 찾는데 그거를 사업 설명이라는 거 아메이를 보여줘요. 쉐어더 플랜을 해야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이라는 것을 제품과 플랜과 이 사람,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1대1, 홈미팅, OM이 있어요. 그런데 1대1은 개인기가 좋으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 내가 진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홈미팅이 사람을 만나기가 편해요. 홈미팅에서 이 사업하는 사람도 찾고 소비자를 찾기도 편하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편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나오면 파트너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홈미팅에서 어떻게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업한다는 거예요. 홈미팅. 그래서 20명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미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저는 홈미팅으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처음에 저희 집에 이렇게 저를 후원하러 온 수고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찹쌀파이를 굽는다는 거야. 냄비를 갖고 왔어요. 냄비를 가지고 왔어요. 작은 후라이팬을. 그래서 냄비에 찹쌀파이를 구웠는데 안 떨어져. 찹쌀파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떼니까 얘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진짜 너무 못생기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후라이팬을 두고 가겠대. 제가 가고 나서 깨끗이 냄비를 씻어서 찹쌀파이를 구운 거예요. 알려준대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찹쌀파이가. 그럼 제가 그분을 기다렸겠어, 안 기다렸겠어요? 기다렸어. 지금 다음 주에 오면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수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육을 하는데 수육이 안 떨어져. 탔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후라이팬을 써보고 저 냄비를 사고 싶다. 저 냄비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구매하게 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보여주기 편한 집에서 보여줬을 때 누가 이 비즈니스를 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집에서 사람을 만나면 제품을 전달하기가 쉬워요. 제품 전달하기가 쉬워요. 제품을 전달하면 캐시백을 받게 해서 포인트 마케팅을 설명하고 후원하는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1대1로 밖에서 만나면 제품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커피숍에서 일어나야 돼.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미팅은 우리 아메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를 처음에 20명을 찾고 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하기 가장 편하다. 뭐냐면 아메 사업은요 20명에게 처음 한 가지 제품을 전달하기까지가 어렵고 그리고 그 전달되면 그 20명이 한 가지씩이라고 쓰는 20명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서 미팅장에 초대하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 1단계, 2단계 끝이죠. 소비자를 모으고 그 중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미팅장에 함께 나랑 복제할 사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확률이 있어서 10명 중에 2명이라면서요.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꾸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홈미팅은. 그래서 퀸을 반드시 저는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쓰면 내가 죄책감이 들어야 돼. 내 아는 사람들이 안 쓰면 죄책감이 들어야 된다니까. 돈 없으면 더 써야 돼요. 이거는 요즘은 더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퀸을 전달한다는 것은 아니면 하나라도 전달시켜야 돼요. 진짜 작은 후라이팬 하나라도 사해서 강매시켜야 돼. 안 하면 빌려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저희 집에 이렇게 놓고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에 놓고 오라고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홈미팅은 결론은 소비자 빨리 찾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기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데몬 보여드렸죠.
대몬 해야 된다. 오늘도 대몬이 함께 들어있어. 원래 저는 그렇게 다목적 연말 해정제로 처음에 20명을 엄청 빠르게 모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대몬을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에. 가지고 데모해주고 가서 스티커 다 떼어주고 거울에 떼어주고 하면 박스로 갖고 와라 막 이렇게 시골 돌면 그래요. 그러면서 막 매직 지워주고 이 소파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다 닦아주고 이렇게 그걸 한 다음에 뭐냐면 연마제 설명을 하죠. 그럼 연마제 또 들어있는 거 뭐 있어요 우리 거에? 치약이잖아요. 치약. 치약을 이제 다음 주에는 영상을 같이 봐요. 치약 영상을 같이 보면서 연마제에 대한 설명을 하죠. 치약, 연마제잖아요. 연마제 들었어요? 치약은 이를 닦는 세제예요. 세제죠? 세제예요. 그럼 세제에는 뭐가 들었어요? 세제에는 뭐가 좋아야 돼?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계면활성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전달할 수 있어요 또? 세제로 넘어갈 수 있죠. 세제. 세제를 이렇게 하다가 세제, 계면활성제 또 들은 거 뭐예요? 폼클렌즈. 폼클렌즈 이야기하면서 또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욕실세정제.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설명은 결국에 띠가 없다. 이게 없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 물때가 끼지 않죠. 그리고 빨리 마르죠. 다음부터 물만 뿌리면 되죠. 거기에 뭐예요? 광물질, 이 미네랄 그 광물질 오일이 들어가는데 계면활성제를 만들려면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해서 제품 전달 벌써 몇 개 전달하셨어요? 많이 전달하셨죠? 소비자 찾았네? 그러니까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연결해서 데모하고 보여주는 거 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거죠. 그래서 20명의 애용자를 빨리 찾으면 빨리 만들면이죠. 처음엔 한 가지씩 제품 전은 단순 소비자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퀸으로 매주 만나서 애용자로 만들고 그 중에 캐시백 마케팅을 이해하는 사람을 미팅장에 함께 다니고. 쉽죠? 네. 3명만 같이 다니면 에메랄드, 6명 같이 다니면 다이아몬드래. 쉽죠? 네, 그래서 이 홈미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홈미팅에 꼭 해야 되는 게 데몬. 그리고 112. 무조건 112예요. 112. 데몬 112. 그 사람이 애용자가 될 때까지 만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와인 수육이에요. 와인 수육을 할 건데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와인 수육. 우리가 수육할 때는 어떻게 해 먹어요? 수육을 하면? 네? 네, 그렇죠. 커피 넣고. 왜냐면은 고기는요 물을 만나면 냄새가 나요. 고기는 물을 만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물에다 넣고 고기를 삶으면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물에다 넣으면 조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조리 시간이 길어져요. 냄새가 나고 조리 시간이 길어진다. 자 보세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 괜찮은데 고기 우리 수육한다 물에다 넣으면 냄새 나니까 가진 양념 넣죠. 또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생선을 구우면 괜찮은데 조림할 때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진 양념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길어요. 수육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물 넣고 삶는데 1시간. 보통 1시간. 1시간. 근데 여기에서는요. 사태로 하면은 20여 분. 사태로 하면 20여 분 정도 걸리고 삼겹살로 아니 통삼겹으로 하면 30분 정도 걸려요. 이유는 뭐냐면 사태는요. 근육 덩어리죠. 근육에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온도가 높아가지고 뭐예요? 빨리 익어요. 그런데 삼겹살, 지방에는요 물이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익는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수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냄비에 뚜껑을 열고 이 고기를 넣었어요. 고기를 넣어서 몇 단? 9형 10단에서 시작을 해요. 3분. 신형 거기 8단에 써있죠. 9단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있으세요. 그냥. 그럼 뭐냐면 여기 밑에 그리고 고기를 넣을 때는 항상 지방이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야 돼. 지방이 밑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바삭하게 먹고 싶다 하면 중간에 이렇게 옆면도 다 구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림, 소스가 들어간 걸 할 때는요 이렇게 다 구우면 안 돼요. 딱딱해져요.
그냥 그대로 부들부들하게 익혀야 돼. 뒤집지 마세요. 와인 수육을 할 때는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그냥 먹을 때는 뒤집어서 구우면 겉은 삼겹살이고 안에는 수육이어서 더 겉바 속촉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스에 졸일 거기 때문에 딱딱해지니까 그냥 부들부들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대로 지방이 들어가게. 그래서 10단에서 시작하고 9단에서 시작해서 3분 정도 두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 쫙 빠지면서 코팅, 전체 코팅이 돼요. 항상 기름은 수분을 감싸려는 성질이 있어요. 기름은 수분을 감싸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 코팅이 되면서 육즙은 그대로 있고 이게 맛있게 익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육을 할 거예요. 그렇게 수육을 해서 와인 수육을 할 게 이제 수육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수육은 물을 넣으면 냄새가 나고 조리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냥 넣어서 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도 짧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요즘 팥값 얼마나 비싸요. 양파값 비쌉니다. 이렇게 사서 쓰면 그 가진 양념 넣는 거 대신 냄비 하나 사면 되고 냄비 사가지고 해서 먹는 게 싸. 그거는 계속 싸야 되잖아. 할 때마다. 근데 얘는 한 번 사놓으면 고기만 사면 되니까 얘가 진짜 괜찮다라는 거지. 작은 후라이팬이라도 하나 사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육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와인 수육을 할 거예요. 와인 수육은 프랑스 요리인데요. 원래 이 뜨거운 기름에 이 고기를 딱 넣어요. 투하시켜요. 그래가지고 겉에가 딱 코팅이 되잖아요. 그럼 꺼내요. 그래서 오븐에 익혀요. 그럼 다시 또 하다가 넣고 꺼내요. 이 3번 반복해가지고 하는 요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 그냥 익혀서 맛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파티 요리나 그리고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돼지고기를 드시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익힐 건데요. 그렇게 익혀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익혀놨어요. 미리.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찔러봤을 때 핏물이 안 나오면 다 익은 거예요. 이제 다 익었는데 제가 잠깐만 더 익을 동안 그리고 이거를 이 소스에 졸일 때는요. 아까 물이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엠만이 익었으니까 내 소스에 졸여버려야지 하잖아요. 고기 안 익어요. 다 익혀야 돼요. 완전히 다 익히고 나서 소스에 졸이는 거예요. 적당히 익었겠지 해가지고 핏물 좀 나오는데 그냥 졸여버려 이렇게 하면 고기 안 익어요. 그리고 소스는 졸아요. 그러니까 꼭 고기 소스는 다 졸아갖고 없고 고기는 안 익어가지고 멘붕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다 익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만 더 익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카레를 할게요. 카레 좋아하시죠? 네. 카레 진짜 이 웍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온도가 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궁중팬 하나씩 또 갖고 있거든요. 우리 웍지라는 거 이렇게 보셨죠? 중국에서 할 때 보면 이 옆면과 아랫면의 온도가 다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야채가 너무 무르면 안 되니까 야채하고 고기를 잘 익히기 위해 용이야. 이게 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기 양파 보이시죠? 양파 지금 넣을게요. 양파를요 이렇게 캐러멜라이징을 시킬 건데 노릇하게 구워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소금간 하고 후추 살짝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이 없으니까 올리브오일 3티로 코팅을 해요. 그냥 얘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저어줘요. 불을 아직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주고 인덕션 6단에 넣고 이렇게 다 코팅을 해줘요.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는 거죠. 이 양파가 오랫동안 캐러멜화 시키면 어떻게 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드시면 오늘 드시는 카레는 스프 같은 토마토 야채 스프 같은 그런 느낌의 카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카레 하면 맨날 가루 카레 해가지고 무슨 카레 이렇게 하는데 보형 카레로 만들 거여서 이 카레보다는 우리 어렸을 때 하이라이스 드셔보셨어요? 하이라이스 느낌이 이렇게 토마토 향이 가득한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수육이 다 됐어요. 이렇게 수육이 다 됐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핵심은요 기름을 잘 빼는 거예요. 기름을 잘 빼야 돼요. 와인 수육은요 기름을 잘 빼내야 돼요.
신영. 가열을 시작합니다. 요리 중 화력이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넣고 기름을 빼보겠습니다. 기름을 잘 떼셔야 돼요. 기름. 그래야 예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육은 아까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수육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조금 빠질 동안 뭘 할 거냐면 양파를 썰어놨는데요. 양파를 써실 때 예쁘죠? 네. 이렇게 얇게 써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니? 우리 슬라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따가 고기도 얇게 썰겠지만 이렇게 얇게 써셔야 돼요. 잡채하듯이 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얇게 써시고 홍고추, 지금 피망 아니고 홍고추하고 영양부추 썼거든요. 영양부추도 제가 이 정도 보시면 한 4cm 정도 했어요. 왜냐면 더 길어지잖아? 그럼 자꾸 입에 걸려. 엄청 먹는데 불편해요. 저는 입에 걸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4cm 정도 하시면 이 양파 길이랑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먹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4cm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리는요, 약간의 이런 디테일 차이에 딱 먹었을 때, 와, 이게 더 좋으려면은 입에 쏙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 막 이렇게 묻어. 막 이렇게 닦느라고 정신없거든요. 바로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양부추하고 그냥 부추 차이만 좀 말씀해 주세요. 종이 다를 뿐이죠. 종이 달라요. 종이 그냥 같은 부추인데 종이 다르고 보통 이렇게 보면은 두꺼운 거는 중국 부추, 얇은 건 조선 부추, 그리고 영양 부추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예. 아니 사람들이 부추로 그냥 부추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죠. 부추로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입에 넣을 때 불편하다고 하셔도 돼요. 아니 하셔도 된다고. 무조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다고 할 땐 그렇게 해서 먹어보게 해야죠. 그런 와인 수육만 해도 맛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큰 부추 하는 거랑 달라요. 네, 그게 달라요. 디테일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깜짝 놀라요, 방금. 그래서 기름을 쭉 이렇게 빼내요. 고기에서 기름 안 나온 거 보세요. 그래서 딱 저기에다 소스 넣고 졸일 거예요. 소스 넣고 졸일 거. 이거 성형준 스프는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보고 하는데 그것만 아까 와인 수육 이야기하고 수육을 할 때 진짜 고기가 냄새가 안 나네 라는 걸 보여주셔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은 그냥 먹어보게 하시고 나머지를 와인 수육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3덩어리를 사다가 2덩어리는 와인 수육하고 하시면 좋겠죠. 예, 불이 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기름이 안 나와요. 소스에 졸일 때. 아니면 기름이 또 나와가지고. 이 퀸이 진짜 좋은 이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요, 수육이 다른 데는 안 되냐고 물어봐요. 통으로 된 데도 돼요. 통으로 된 냄비는 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타사 거도 통으로 된 거는 다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조리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음식은요, 조리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라면을 왜 양은 냄비에 사람들이 끓여 먹으려고 하냐고. 근데 우리 소스팬 진짜 양은 냄비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냄비는 한번 사면 그리고 10년 쓰면 웬만히 바꿀 때 됐잖아요. 그리고 내 관절을 위해서 달달이 글리코다운을 조인트 가드를 사 먹을 건지 냄비를 사서 모든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건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의 소스를 타놨어요. 와인한 거기에 숟가락 1T는 15cc짜리예요. 15ml짜리 1T라고 되어 있는 그 T는요 15ml짜리 밥숟가락 8mm. 밥숟가락밖에 없다 그러면 2숟가락 떠야지 하나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런 거 알려주시면 사람 되게 좋아해요. 계량식품 사야 되나 했는데 밥숟가락은 8mm고 얘는 15mm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와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되게 도움이 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할 때 이제 제가 좀 전에 뭘 했냐면요. 와인 수육을 그렇게 해서 먹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봐. 좀 전에 내가 기름 제거하려고 뭐 넣었어? 아니 뭘로 닦았어? 키친타올을 좋은 걸 써야 돼. 화장지랑. 왜냐면 화장지는 어디다 쓰냐? 화장실에서 쓰죠. 많이 쓰죠. 근데 화장실에서 쓰는데 많이 쓰는데 뭐냐면 생식기하고 직접 닿는 애. 가장 우리 몸에서 연한 살들이 어디에 있냐고. 엉덩이하고 이렇게 여자애들 특히. 그래서 자꾸 요즘 애들이 성조숙증이나 자궁암이나 어린애들이 걸리는 이유를 역학조사했더니 화장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음식에 직접 닿으니까 화장지 좋은 거 써야지 하면서 화장지 대본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테스트 해볼게요. 과학 시간에 배웠죠. 자연 시간에 배웠나? 아주 녹말이 요오드를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해요? 보라색. 그때 보라색이라고 그래요. 청감색 아니었나요? 답은 보라색이었나 봐요. 그걸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같이 보라색으로 변하지. 그런데 그렇게 녹말로 이 화장지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녹말 성분 같은 본드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데몬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요오드 할 때 우리가 뭐예요? 비타민 같이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비타민 먹으면 덜 피곤하다고 하고, 덜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항산화를 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비타민을 보여주고, 비타민C 히알루론산 있잖아요. 걔도 같이 보여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요오드를 뚝뚝뚝 떨어뜨린 다음에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다시 또 요오드를 뚝뚝뚝 떨어뜨려서 계속 주색으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 먹으면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고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해서 이 화장지 데몬 하면서 거기까지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세요. 네. 이게 말로 다 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 수육을 할 때는요, 좀 더 이제 그렇게 하고, 얘가 끓을 동안 데몬을 끝내요. 데몬을 끝냈어요. 이렇게 요오드, 그 녹말 이야기하고 요오드로 비타민 C까지 데몬을 끝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고기를 넣잖아요. 그럼 오래 걸려요. 애터져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렇게 약간 큰 거품이 일어났을 때, 여기 꿀이 들어가가지고 시럽처럼 되면 장거품이 뽀글뽀글 생기는데, 처음에는 큰 거품들이 생겨요.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얘가 큰 거품들이 잔뜩 이렇게 채워지면 그때 고기를 넣을 거예요.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왜냐면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같이 넣고 하면. 그래서 약간 시럽처럼 졸여가지고 겉에 딱 싸가지고 고기 맛이 나면 맛있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졸입니다. 그리고 마늘도 처음부터 넣지 않고 중간에 넣을 거예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소스가 쫄면 그때 마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거품이 일어나서 되면 이제 고기를 넣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진짜 냄비만 있으면 고기 한 덩어리 사다가 먹다 남은 와인으로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수육에 뭐 굴보쌈 해 먹다가 남은 걸로 와인 수육을 해서 새로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 라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양파 볼게요. 양파가 이렇게 물처럼 됐어요. 물처럼 지금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바뀌었죠.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파도 어느 정도 됐겠다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죽이 됐을 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풍미가 훨씬 좋아요. 네. 할 거고, 이 양파에 이제 고기를 구울 거잖아요. 고기를 구울 때 제가 그럼 단수를 올렸어요. 빨리 구워지라고. 그리고 양파에 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웍이 좋은 건 뭐라 그랬어요? 옆면과 아랫면의 온도가 달라서 옆으로 올려놓고 고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양파즙이 나와가지고요. 이 고기가요 너무 맛있게 구워질 수 있어요. 이 뚜껑이 차고
튀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 간을 했거든요. 그걸 넣으세요. 소금 후추 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그냥 익힐 거예요. 여기다 와인으로 조금 하면 더 좋거든요. 와인. 왜냐면 풍미가 달라요. 안 넣으면 안 넣어도 돼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면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넣으시면은 훨씬 풍미가 좋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소주 넣으면 안 되냐고 넣지 말라고 하세요. 화이트 와인 넣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넣으라고 하세요. 넣으라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와인이 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빨리 익습니다. 네. 벌써 끝나가고 있잖아요. 진짜 냄비 이거 안 쓰면 어떡해. 진짜 안 쓰면 진짜 내 어깨랑 바꾸는 거고, 냄비를 안 써보고 이렇게 죽은 여자는 진짜 불쌍하다고. 어떡해. 그 가족들도 이렇게 먹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애기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 다양한 식재료를 먹일 수 있어요. 다양한 식재료. 이따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보면 벌써 몇 가지 재료예요. 항상 가족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같은 걸 먹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인이 배겨가지고 먹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양하면 좋겠잖아요. 다양한 식재료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찌개류, 조림류, 국 이걸 하잖아요. 그럼 밥만 많이 먹어요. 밥하고 국하고 끝나요. 반찬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야, 대사질환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먹고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밥 조금 먹고 이렇게 식문화를 바꾸면 다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코팅팬에다 하잖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힘들어. 계속 쪄야 되고. 코팅팬에 우리 아메이도 코팅팬이 있지만 써지시나요? 안 써지잖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화나잖아. 우리 거요. 도대체 이걸 왜 파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저는 이 코팅팬이 불편하대요. 뭐냐면은 지단 하나를 붙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그 코팅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은 부풀고 위엔 안 익어가지고 뒤집어야 돼요. 익히려면. 그런데 우리 퀸에다 이거 지단 딱 넣으면 어떻게 바로 다 익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부풀지 않죠. 부들부들부들해요. 그래서 김밥을 싸더라도 식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먹더라도 왜 더 맛있게 느껴지냐, 그런 하나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추도 4cm 정도 조금 더 길어지면 자꾸 걸린다니까, 입에.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게 즐기기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진짜 이렇게 수육을 빨리 할 수 있는 요리거든요. 진짜 수육을 빨리 할 수 있는. 저 예전에 재작년인가 동생, 저희 여동생이 친구가 친구의 언니 시엄마 집에 김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 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육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냄비 세트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냄비를 안 써, 우리는 늘상 이제 수육을 해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처음 드신 분들은요, 우와 이렇게 진짜 많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육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수육을 설명하면서 수육 보면은 가장 할 얘기가 많아요. 해본 사람들이 다 그게 비법이거든요. 냄새 안 나게 여기는 뭐 넣고 저기는 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비법인데, 그럴 비법이 필요가 없어. 고기만 사면 돼요. 고기만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고기가 익었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면 여기 바닥에 조금 이렇게 약간 눌었네. 놀라지 마세요. 뭐냐면 서양에서는요 이 스프를 끓일 때 고기를 먼저 익혀가지고 약간 태운 그걸 조미료처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풍미가 훨씬 더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이거 먹고 죽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뭐냐면은 요즘은요 고기를 삶아서 먹어야 된다는 점을 이제 다 아십니다. 삶아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불판 코팅판이죠. 불판 코팅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숯에다 먹으면 숯에다 나오는 그 열기, 거기 이제 고기가 익자마자 이제 바람을 쥐고 환경으로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삶아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삶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물 넣지 않고 하니까 저수조유가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그래서 좀 이해되시죠? 수육하면서 지금 데몬 하는 거, 그 키친타올하고 연결해서 이거 하시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하면 또 보여드리는 게 아까 치약. 치약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치약은 영상으로 많이 봅니다. 제가 하진 않아요, 치약을. 치약 영상 찾아가지고 영상으로 데모하는 거 보여주면서, 이래서 아메이 치약 하시면, 저는 예전에 아메이 치약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 이야기를 저희 이모가 예전에 제가 사업설명 할 때 했지만, 저희 외갓집이요, 뭐냐면은 모든 분들이 잇몸이 약해요. 그냥 집안 유전이에요. 그냥 잇몸이 약해요. 그래서 양치를 하고 있으면 피가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피가 있죠. 이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잇몸에 이렇게 피가 흐르시는 분들, 저희 집안 식구들이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큰이모네 집 식구들이 그게 많았었는데, 큰이모한테 제가 여기서 이제 듣고 피 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서 뭘 해드렸냐면 치약을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잇몸에 피가 안 나니까 와, 혼자 숨겨놓고 자기만 쓰는 거야. 친구들 같이 안 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전에 이 데모 하는 거랑 함께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보다, 깊은 설명보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오랫동안 기억이 남거든요.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을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선택해서 계속 재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약을, 아까 연마제와 치약으로 넘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피 안 나는 거, 잇몸에 피 안 나는 거.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하면서 뭐예요? 얘는 세제이기만 하니까 세제이니까 뭐예요? 소독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우스워시액 쓰셔요. 마우스워시액. 소독되는 것도 뭐 있어요? 손세정제. 손세정제. 손세정제 이제 설명할 때는 어떤 거예요? 이게 소독약이 들어간 성분으로 데톨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100마리 중에 98마리 죽어서 2마리가 남았어, 내 손에.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진화하잖아. 더 세지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손세정제는 어때요? 소독이 천연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내성이 생길 일이 없어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100% 효과가 있다면 넌 뭘 살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고기 있는, 지금 다시 따라오시면 제가 아까 여기 시럽 이렇게 거품이 일면 고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뭐 넣어야 돼요? 마늘 넣으셔야 되죠. 근데 이제 하실 얘기가 뭐냐면, 와인 수육을 할 때 이때까지는요, 조금 3분의 2 정도, 절반 정도 소주가 남았을 때까지는 그냥 2분의 1로 줄 때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때부터 신경 안 쓰면 거의 대부분 태웁니다. 왜냐면 여기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럽처럼 갑자기 끓기 시작하면요, 이게 장거품, 여기 보세요. 거품이 작아졌어요. 얘는 시럽화되고 있어요. 이제 아까는 물이 줄었다면 이제 시럽화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잠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경을 써줘야지, 아니면 금세 타요. 잠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제 고기 꺼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저라면 매주 2가지 요리를 하거든요. 많이는 아니에요. 딱 2개. 그런데 얘하고 일단 해산물하고 같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얘하고 해산물하고 같이 할 것 같아요. 3개를 같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익었나 해서 숟가락으로 찔러보죠. 젓가락으로. 그런데 제가 고기는 다 익혀야 된다 그랬죠. 조금 이따 또 얘를 안 익힌 상태에서 넣으면 안 익어요. 근데 이렇게 찔렀는데 지금 다 익었어요. 핏물이 나오지 않아요. 핏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때 꺼내놓을게요.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카레를 할 때는 대부분 카레를 너무 일찍 넣잖아요. 계속 저어야 돼. 카레의 전분 때문에 밑바닥이 타요. 그래서 카레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다 야채까지 그냥 물만 넣어서 익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넣으셔야 내가 태울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 와인 수육 보글보글.
지금 보이세요? 네. 이제 이때부터는 신경 안 쓰잖아? 타요, 타. 이거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시럽처럼 윤기가 나기 시작하죠. 꿀이 들어있어서. 근데 이때 처음에 기름을 잘 안 닦아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름이 엄청 있어요. 기름을 잘 닦아내시면. 그래서 얘를 제가 얘 때문에 속도를 좀 맞출게요. 약한 걸로. 이제 익혀서 꺼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기를 꺼냈어요. 캐러멜을 시켜서 올리브 오일에 양파를 코팅해서 캐러멜을 시킨 다음에 고기를 익혔는데 웍의 장점이 이렇게 옆면과 아래 달라서 온도가 달라서 이렇게 맛있게 각자의 재료 맛을 낼 수가 있다. 근데 양파에 즙이 내려와서 고기가 구워져서 고기가 너무 고기만 먹어도요 수육보다 더 맛있잖아요. 그냥 수육한 것보다. 자 이제 여기에 뭘 할 거냐면요. 당근, 감자. 저는 원래 엄청 크게 썰거든요. 근데 스포너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포너님 레시피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넣고 뭘 해야 된다? 뜨거운 물을 부을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파워를 올릴 건데요. 국을 잘 끓이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습니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요. 돼지고기랑 김치를요. 참기름 조금 넣고 아니면 포도씨를 좀 넣고요. 볶아야 돼요. 볶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후루룩 끓으면 두부하고 파 넣고 바로 꺼내는 게 맛있어요. 그렇게 아까 냄비가 빨리 끓어요. 요리는 빨리 되면 맛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찌개예요. 국은 오래 끓이면 맛있어요. 찌개. 그리고 소고기로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에 소고기하고 미역 있다가 걔네가 코팅이 되면 뜨거운 물 부어서 후루룩 끓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걸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시간 단축이 되는 국 끓이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물을 지금 물량 보이세요? 네. 이렇게 물량 보이세요? 이렇게 물량이 너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따 토마토 넣을 거예요 오늘. 토마토 넣을 거여가지고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아져. 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팔팔 끓기 시작하는데 엄청 빨리 끓죠. 그래도 감자가 익어야 되니까 좀 기다릴게요. 그럼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 뭐라 그래요? 뚜껑 닫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뚜껑 닫으면 더 빨리 돼요. 뚜껑 닫으면 요리가. 그래서 마요수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됐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지중해식 해산물 올리브오일을 해요. 맛있는 올리브오일이에요. 페파론치노 버터 한 개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단으로 제가 했나요? 6단. 6단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향이 마늘까지. 마늘을 얘를 할 때는 통마늘인데 좀 작은 걸 써요. 좀 작은 통마늘을 쓰면 좋습니다. 큰 거보다는 안 익어요. 큰 거 하면. 작은 걸로 이렇게 잠깐 향을 낼게요. 이렇게 요리를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면 제품 전달을 하기가 쉬워요. 저는 제품 전달을 무조건 홈미팅 했을 때 제품 전달이 안 되잖아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실패했다고 나쁜 게 아니라 경험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안 쓰는구나. 내는 청소하고 홈미팅 하느라고 애썼는데 말짱 땡땡 실패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실패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안 쓰는 경우보다 내가 이야기를 안 써서 안 해가지고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 어느 타이밍에 해야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전달하는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다 구매하지 않겠어요? 이 카레를 하려면 올리브오일 아메이거 또 물어보는 거 뭐예요? 카레 물어봅니다. 그것도 아메에서 파냐고? 안 팔아, 안 팔아. 근데 다 아메에서 파냐고 물어봐 사람들이. 이건 어디 그때 어떤 걸 선택해? 라고 이 바몬드 카레인데 이게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기서 사 이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가. 그래서 저는 카레는 이 색깔이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맛의 강도야. 매운맛도 있고 순한맛도 있어. 너가 선택했을 때 이런 걸 선택하면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친절한 정보원,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레를 넣을 때 그냥 넣지 마시고 이 카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어. 이 설명을 꼭 해주세요. 그냥 이거 사면 돼 하고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사 이거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이거 사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이 요리 하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매운 고추인데 꼭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되냐? 안 돼요. 고춧가루. 그리고 갈아진 거랑 그냥 통으로 된 거랑 무슨 차이네? 간 거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그걸 뭘 물어보냐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런데 뭐냐면 얘는 씨앗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매워요. 갈아진 게. 매운맛이 더 난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페퍼론치노는 내가 넣으면서 페퍼론치노를 넣어요. 이거하고 페퍼론치노는 이렇게 갈아진 게 있고 통으로 파는 게 있는데 내가 얼큰한 걸 좀 더 좋아하면 매콤한 걸 잘 먹으면 갈아진 걸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마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익으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니? 물어봐야죠.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면 니네 애기는 진짜 천재야. 너 안 닮아가지고 너는 기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어려우면은 정말 안 되죠. 그래서 페퍼론치노하고 마늘의 향이 이렇게 되면 이때 넣는 거예요. 토마토도 넣고. 자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먹으면 빨간 김치 색깔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열무김치 이렇게 먹고 하는데 다양한 영양소를 지금 먹고 있잖아요. 네. 다양한 영양소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네가 애들 건강 보조식품 먹이는 것보다 싼 거야. 꼭 냄비를 사. 냄비를 꼭 사. 그러면 네 가계부의 병원비와 식비를 줄일 수 있어. 외식비를 줄일 수 있어. 저는 가계부를 엄청 잘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가격 비교를 하면. 오징어 가서 오징어 샐러드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 올려준 거 샐러드로 나면 얼마인지 아세요? 13,000원씩 해요. 근데 내가 오징어 세일할 때 사면 얼마예요? 2마리에 5,000원이면 사잖아요. 그럼 집에서 해먹을 수 있잖아. 근데 집에서 하면 어떻게 물에 데쳐야 돼요 또. 근데 이 퀸이 있으면 어떡해요? 맥반석 오징어처럼. 맥반석 오징어 휴게소가 얼마예요? 2만원 뭐? 진짜 10,000원이에요. 먹지도 못해. 애기하고 둘이 가면 나는 다리만 먹어야 돼. 몸통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에다 구워 먹으면 맥반석 오징어하고 똑같이 생물 오징어를 맥반석 오징어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 경제적인 거. 야, 맥반석 오징어 20마리 먹는 걸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애들한테 마음껏 오징어를 먹여버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재료를 넣을 때 재료의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품하고 연결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보시면 감자 익었거든요. 감자가 익었어요. 감자가 익으면 여기에 뭐 넣을 거냐면 이걸 넣을 거예요. 다시 얘는 넣을 건데 그 전에 고기 고기를 넣을 건데요. 잘라놨다가 넣을 거예요. 원래 잘라놨다가 넣을 건데 제가 오늘 한 덩어리는 스테이크로 이 위에다 올려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다 익혀서 넣으셔야 돼요.
설정한 요리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열이 남아있어 표면이 뜨거운 그래서 이렇게 카레를 맨날 그렇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파티 요리처럼 반찬으로 먹었었던 카레를 요리로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재료는 똑같이 하죠. 가격은 똑같아요. 이렇게 재료 구매하는 이렇게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먹을래, 요리처럼 해 먹을래, 반찬처럼 해 먹을래잖아요. 어떻게 해 드시고 싶으세요? 요리요. 요리를 해 드시고 싶잖아요. 가열을 시작합니다. 요리 중 화력이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게 그냥 접시였네. 밥 먹는 접시가 아니라 이 접시였네. 어떤 무겁다. 얘가 조금 걸린 거 가지고 스테이크 못 보여드리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따가 물이 쫄아요. 얼른 넣어야죠. 할 수 있으니. 네가 이거 익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얼른 이거 할 때 놀래지 마세요. 안 익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잘라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물이 날아가니까 뭘 하셔야 돼요? 물을 좀 더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가 뭘 실패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말로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특별히 큰 실수를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익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보여준 거야. 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럼 얘기하면 돼요.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내가 다 익혔으면 너 안 익는다는 게 뭔지 몰랐을 거야.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요리를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말만 다 하면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시럽처럼 됐어요. 제가 볼 건데 이 와인 수육은요, 다 비슷하긴 한데 맛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소스 자체가 얹어서 먹을 건데 약간 시럽화된 거랑 물처럼 된 거랑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 물처럼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하거든요. 떨어질 때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질 때 끈적끈적이 아니면 물처럼 툭 떨어지는데 지금 됐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전체적으로 장거품이 이렇게 일었을 때 시럽이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그만둬야지 물이 흥건한데 그만두시면 덜 맛있어요. 덜 맛있어요. 소스하고 고기하고 따로 놀아요. 말씀드리면 소스하고 고기하고 따로 드리니까 여기까지 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물이었으면 이렇게 훅 떨어지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하시면 끝내시면 됩니다. 가지고 이제 얘는 잘라서 이따가 조금 이따가 내볼게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익었어요. 다 고기를 익혔다고 다 마셔야 돼. 아까 내가 만약에 안 익었을 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봤을 때 살짝 끝에가 덜 익었기 때문에 다 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으면 여기다가 카레를 넣으세요. 카레. 카레를 넣고 소포너님 분명히 내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거 뭐 섞겠지 아니네요. 이게 뭐냐면 카레가 크게 네 덩어리로 된 게 있고 했을 때 얘가 보통 똑같은 양이에요. 크게 네 조각이 있고 이렇게 6조각으로 이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얘네들 기준이 똑같아요. 이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익었는데 토마토 홀이에요. 유기농 토마토 홀 100% 그냥 토마토 갈아진 거 껍질 벗겨서 갈아진 거 쓰세요. 이렇게 하시고 넣으시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담아놔가지고 좀 뺄게요. 애 다 넣어버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브로콜리 넣을게요. 브로콜리 넣어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치킨 스톡을 넣을 건데 뭐냐면은 그 전에 저는 뭐 해산물가도 이렇게 우리가 한알 육수 넣고 하는데 이 고기 요리에는 고기 육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유기농 치킨 스톡이 있어요.
유기농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유기농 치킨 스톡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분을 뒤에 봤더니 다 그냥 가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축했더라고요. 그걸 하셔가지고 쓰시면 훨씬 맛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치킨 스톡은 사람들이 웬만해서 잘 안 써요. 그런데 이렇게 스프나 할 때 필요하니까 구매해 놓으면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고기가 없는데 급하게 미역국을 끓이고 싶을 때 이렇게 그 건새우나 홍합 넣고 치킨 스톡 넣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미역국 끓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주면 이게 끝나요. 카레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런데 특별한 요리처럼 지금 요리처럼 한 거죠. 우리가 먹던 카레라이스하고 좀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좀 내가 먹던 거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치킨 스톡은요, 근데 잘 녹아요. 이렇게 약간 수분감이 있거든요. 이 고형 카레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으면서 브로콜리는 다 익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홈미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접시에다, 개인 접시에 조금씩 이렇게 밥 엎어서 한 덩어리씩 해서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끝났어요. 근데 얘는 지금 스팀이 났잖아요. 거의 다 익었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후추 뿌릴게요. 제가 소금 간 안 했잖아요.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열이 남아있는 소금 간 살짝 얘네 야채에 소금 간 해주시고, 이때 약간 바질가루가 그 바다향이 나는 거 아세요? 바질가루가 왜 맛있냐면 얘네가 약간 그 바다향 비린 향이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먹을 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질을 좀 뿌려서 같이 익힐게요. 그래서 끝났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밑에도 있었지만 페퍼런치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리가 끝났는데 얘하고 해도 색깔이 좋고, 얘하고 해도 색깔이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 다양하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산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우리가 늘상 집에서 하면은 그냥 비슷한 색깔의 요리뿐이에요. 근데 다양한 식재료를 먹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 건강해지는 노하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유산이잖아요. 근데 그 건강을 물려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아볼게요. 특별히 뭘 안 해. 야, 봐봐. 특별히 말 안 해. 이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대로 먹어도 맛있게 생겼잖아. 어? 너 지금 외식비 한 달에 얼마 들어? 외식비 한 달에 치킨 몇 번 시켜 먹냐? 일주일에 한 번. 피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먹었을 때 돈이 얼마예요? 피자 얼마? 피자는 35,000원. 그 다음에 치킨은 35,000원. 치킨도 35,000원이요? 먹었어. 비싸네.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얼마예요? 진짜 그것만 안 시켜 먹어도 이 냄새 살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달만 치킨 시켜 먹는 거 참고 이거 해서 네가 치킨 해주면 안 되냐? 다 사지 말고 하나만 사. 하면서 다 사지 말고 하나면 사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트는 얼마고 하나는 얼마라고 이거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저는 근데 보통 이제 웍 가격을 먼저 얘기를 해요. 왠지 웍이 세트에 들어간 거라는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웍이 우리 얼마예요? 네? 68만 그죠? 웍이 60만 원대야. 근데 퀸 세트 100만 원대야. 100만 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꼭 퀸 세트를 사고 싶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웍 얘기를 하고, 야, 이거 65만 원이야. 근데 얘네 세트가 109만. 아니요, 109만 원. 109만 원이죠.
네, 109만 원이야. 그럼 심리적으로 뭘 사고 싶어요? 그냥 하나 하고 싶어요. 세트.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하나 사면 이거 얼마야? 근데 세트가 109만 원이야. 그러면 야, 그럼 세트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해되시죠? 네.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겠어요? 100%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심리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메이는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리를 이용하는 멘트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왠지 내가 안 하면 손해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그러니까 요리도 이렇게 하시고, 야, 조인트 가드 얼마인데 이거 할래. 저는 이제 비타민 C 데몬 보여주면서 칼맥 데몬 보여주면서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리를 할래, 이걸 사 먹을래. 그걸 사 먹을래, 요리를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두 개 다 오케이, 나한테는 오케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데모를 보여주고 이거 먹을래, 이거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는데, 그렇게 해서 퀸이 전달이 되면 기회가 생긴다 그랬죠. 어떤 게 후원의 기회가 생겨요,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건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하고 후추. 그러면서 맥반석 오징어 얼마냐? 야, 봐봐, 맥반석 오징어만 하고 똑같아. 너 오징어 좋아하냐고. 식구들이 물에다가 넣으니까 맨날 초장 맛으로 먹죠, 오징어를. 근데 얘는 오징어 맛으로 먹는 거야. 야, 시금치를, 야, 참기름 맛으로 먹자. 무슨 시금치 맛으로 먹냐. 끓여서 물 다 버리고. 근데 얘는 시금치 맛 나지. 달지. 뭐냐면 이 냄비가 그렇게 영양을 보존. 너 더블엑스 먹을래? 냄비 살래? 냄비 사자. 너 더블엑스 살래? 그러면 냄비 산다고. 너는 싸게 사는 거야. 야, 이거 65만 원인데 세트에 109만 원이야. 뭐 살 거야? 세트. 세트. 그럼 얘는 다른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음에 또 사. 사고 싶을 때. 그러면서 우선 써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써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전달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멘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두 가지 요리를 할 때 두 개가 어울리는 걸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네나 이렇게 해야지, 얘네 두 개 하면 배려 분다고. 진짜. 배려 불어요. 예.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냄비에서 비슷한 주요리가 나오면, 주요리만 나오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조 요리랑 함께 나오면 사람들이 호감이 더 확 증폭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퀸 홈미팅을 한다는 건 기회고,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고, 그 기회는 어떤 거냐, 제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요리를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요리만 하지 마시고, 재료에 대한 이야기, 아까 페파론치노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야 아메이 제품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반감이 안 생겨요. 다른 데도 적극적이고 아메이도 적극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는 아메이만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단백질 이야기는. 단백질 이야기 여기서 합니다. 거기 까먹었군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단백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단에 단백질이 풍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요 부족하면 사람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 이 의미가 어떤, 야, 너 단백질 안 먹으면 요즘 가만히 있어도 무기력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그럼 단백질을 먹어야 돼. 단백질을 먹어야 돼. 왜냐면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요 물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하고 먹는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열량을 내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쓰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지방 쓰고 단백질 써요. 탄수화물을 먼저 쓰는 거면 에너지원으로 바꾸기가 더 쉬워요, 지방보다. 탄수를 쓰고 그 다음에 탄수가 없으면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지방을 갖다 써요. 그래서 지방이 털리는 거예요. 탄수를 제한 저탄고지.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저탄고지 한다고 단백질 안 먹고 맨날 이렇게 그냥 고기 먹고 방탄커피 먹고 이렇게 또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조직을 만들 애들이 부족하게 돼요. 조직이 안 만들. 단백질은요, 얘네들을 이렇게 탄수화물 쓰고 그 다음에 지방 쓰고 그 다음에 단백질 쓰고
탄수화물 제한하고 지방을 쓴다고 얘기했는데 먹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먹는데 단백질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 힘을 내는 데 써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기는? 첫 번째 염증 생겨요. 저탄고지 오래 하면 염증 생겨요. 그래가지고 열이 올라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열이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열이 오르잖아요. 열이 안 내려요. 오랫동안 열이 안 내리고 고열로 애들이 열이 오랫동안 가는 애들은요 단백질 먹으면 좋아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단백질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먹는 순서 열량을 내는 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개인데 탄수화물을 적당히 제한하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뇌는 탄수화물, 포도당만 영양소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만 쓰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은 탄수가 해요. 그래서 탄수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이 탄수를 안 먹으면 안 되고 탄수를 그래서 좋은 탄수를 먹어야 돼요. 당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합당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걸 섭취하는 것을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 몸이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탄수를 그래도 그 상태로 먹고 좀 제한하면 지방이 털리죠. 근데 이런데 지방만 어떻게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 먹는 양이 거의 대부분 줄여요. 먹는 양이 줄여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먹는 양이 줄면 이 근육 아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 조직을 못 만들고 우리 힘을 내는데 걸어가는데 힘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힘을 쓰다가 보니까 조직이 점점 흐물흐물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열도 자주 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근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우리가 고기도 한두 번이지 고기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고기 자주 먹어 어떻게 먹는데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꼭 먹는데 그거 가지고 되냐고. 단백질이. 그러니까 이 쉐이크를 먹을 수 있게 저는 쉐이크 바디키 설명 받아요. 바디키. 프로틴보다 바디키 먼저 전달해요. 바디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단백질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소화하는 효소도 들어있고 거기에 아미 가장 유명하게 더블X인데 그 더블X까지 들어있어서 이걸 한번 먹어봐. 한 달만. 그럼 두 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서 인바디도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단백질 얘기하면서 좀 이해되세요? 그 단백질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카레를 좀 드셔보실까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보실 때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 덜지 마시라고. 좀 이 재료가 남아서 다 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냄비에 요리가 가득 있다고 다 어떻게 담아버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좀 남겨놨다가 먹고 또 덜어서 먹고 또 덜어서 먹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덜면 야 봐봐 우리 지금 브로콜리가요 그냥 저으면서 다 익었거든요. 근데 브로콜리는 꼭 설리거나 너무 익거나 물에 삶으면 그래서 그게 불편한데 얘는 물을 넣지 않고 브로콜리도 삶을 수 있어. 콩나물도 그렇게 삶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카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카레도 됐고 와인수육이 진짜 인기가 많죠. 다 와인수육 해보셨죠? 네. 근데 와인수육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와인수육을 하면서 수육 얘기를 꼭 하시고 와인수육 하는 냄비를 거의 대부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랬지만 관심을 정말 많이 보이고 이렇게 냄비를 살 것 같다. 냄비를 그날 빌려주세요. 무조건. 그 사람은 냄비 구매자예요. 그래서 집에서 해보고 오면 다음 주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아니요. 네, 다음 주에 안 사더라도 무조건 삽니다. 그러신 분들. 해보신 분들은 삽니다. 왜냐면 다음에 수육 내가 원래 해먹었던 분이 해먹고 싶지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걸 감도 없어요. 그런데 해서 드시고 나시면 다음에 수육할 때 깝깝하거든요. 너무 비교되니까. 이게 보이시죠? 네.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시럽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물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덜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슬라이서를 쓰죠. 저는 칼질을 못해서 슬라이서만 씁니다. 슬라이서. 우리 슬라이서가 엄청 잘 썰어주죠. 썰어볼게요.
그리고 슬라이서 쓸 때 가운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칼. 우리 칼은 다 앞쪽에서 썰어요. 이렇게. 앞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얇게 썰어? 앞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가잖아요. 안 돼요. 그냥 앞쪽만 쓰세요. 칼을. 그러면 예쁘게 썰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얇게 써세요. 두껍게 써는 것보다 얇게 썰으셔야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기 얇게 썰어야 맛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슬라이서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슬라이서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급할 때 이렇게 생선 구울 때 있잖아요. 작은 후라이팬에 그 고등어 반 이렇게 다 손질되어 있는 거 하나 넣으려고 하면 꼭 꼬리가 걸린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으로 잘라야 돼. 바로 잘라지잖아요. 이 냉동된 거 자르는데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샌드위치도 만들고 싶으면 이 슬라이스 하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근데 예전에는 세트로 팔았으나 지금은 낱개로 팔았으나 지금은 세트로 사야죠. 우리 칼 말하면 싸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요즘. 진짜 칼 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독일 스테인레스로 일본에서 만들어서 포장을 어디서 해요? 네, 그래서 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네.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고 독일에서 만들어서 포장까지 한다면 가격이 넌 이 가격에 못 사, 너는 이런 칼 못 써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도 못 쓰겠네, 지방이 많네. 그래서 봤을 때 이 윤기가 좀 나야 돼요. 그냥 색깔만 입혀지는 게 아니라 윤기가 꿀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꿀로 시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따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의 이 디테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면 이 쫄았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거품이 1대까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시럽처럼 됐을 때 고기도 이렇게 코팅이 되지. 와인 수육 했는데 그냥 색깔만 입혀져가지고 약간 불투명한 느낌의 와인 수육이 많아요. 예, 불투명해 여기가.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지금 여기 광나죠. 유광이에요. 무광이 아니라 유광. 이 와인 수육을 해놓는데 무광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무광. 광이 안 나. 꿀이 들어갔는데 광이 나야 돼요. 광이 나야. 보이시죠? 광. 이 나야 된다고 이게. 근데 대충 이 정도면 됐지 하잖아요. 그러면 무광.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서로 예쁘게 쭉 펴서 웬만하면 저는 이 간격도 맞춰요. 여기서 간격도 맞춰가지고 보여드려요. 그래야 예쁘니까 사람들이 와 하니까 간격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데모나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하실 때도 막 꼭 반듯하게 두 개 해버려야지 하면 넘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땐 포개는 생각도 좀 하세요.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되니까 좀 포개는 생각도 좀 하라고. 이렇게 되면 포개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꼭 반듯하게 두 줄을 세우고 싶어가지고 귀엽고 해서 그릇을 가득 채워버려가지고 10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포개가지고 놓을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 보세요. 이 시럽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럽이 끈적끈적하게 맛있게 시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이런 디테일이요 사람들한테요 엄청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마늘도 막 여기저기 흩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모이시면 음식은 맛있어 보여요.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모양이 된다고 흩어뜨려가지고 좀 이런 얘기를 그냥 개먹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딱 단정한 게 가장 예뻐요. 그리고 요리는 재료의 길이도 같아야 되고 똑같은 색깔을 안 쓰는 거 한 요리에. 시금치도 쓰고 부추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그 잡채 할 때 딱 그것만.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얘가 완전히 시럽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끈적끈적한 이렇게 되었을 때 근데 물을 이렇게 부어버려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 그래서 무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윤기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요리 팁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똑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이 차이가 있어야 다음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조금 덜, 왜냐면 그들은 그런 실수를 하거든. 이 정도면 됐겠지 해가지고 덜 졸여가지고 물처럼 무각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랬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말 있잖아요. 요리 선생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신다면 네, 믿을 만한 정보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깨도 막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단정하게 단정하게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뿌리는 거 한 줄로 이 한 줄 이 한 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주둥이가 크면 주둥이가 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줄로 세워야 돼. 이렇게 퍼지면 덜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이제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와인 수육을 할 때는 수육을 어떻게 하는지. 물에 넣는 그 멘트가 꼭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와인 수육은 이런 요리야 하고 키친타올을 쓰니까 그때 데몬 하시면서 화장지랑 생리대 이야기 해주시고 화장지 생리대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렇게 데모 꼭 하시면서 비타민C 데모 같이 하셔가지고 너 이 냄비 쓸래? 이걸 사 먹을래? 둘 중에 아무거나 해.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 시럽 얘기해주고 조금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단백질 얘기 여기에 오징어 보통 우리가 삶아서 먹기 때문에 육즙 다 빠지고 해산물 맛으로만 먹잖아요. 뭔 맛? 초장 맛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골고루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단백질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애들이 많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가족력 얘기 좀 해주시고 카레 했을 때 웍의 장점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토마토가 원래 이태리 토마토하고 한국 토마토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이태리 토마토 이렇게 길어요. 한국 토마토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 서양 배 보면은 이렇게 박처럼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배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런데 걔네는요 더 달아요. 토마토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마토를 쓸 때 보통 왜 홀을 사면 좋냐면 유기농 홀을 집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삶아야 되잖아요. 삶아서 씨앗을 다 제거해야 돼요. 씨앗이 있으면 풋내가 나고요. 새콤해가지고요. 음식의 맛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맛을 내야 되는 애들의 토마토를 씨앗까지 쓰면은요 실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홀을 사세요. 유기농 홀. 유기농이 있어요. 유기농 홀을 사서 쓰시면 그게 더 나아요. 이태리산 그 토마토 씨앗 제거돼가지고 쓰시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할 거면 삶아가지고 씨앗 빼고 쓰셔야 돼요. 씨앗 빼고 쓰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음식의 맛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토마토를 여기다 넣고 브로콜리, 야채 익히는 거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 담을 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셔도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품 전달이 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연마제 보여줬으니까 치아 부면서 이거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치아, 계면활성제, 연마제, 계면활성제, 세제 하면서 또 설명하고 우리 그 폼클렌징 설명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파운데이션이 진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오일이 또 들어가니까. 그럼 화장품으로 넘어갈 수 있고 세제 넘어갈 수 있고 이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가지씩 제품 늘리게 하면 그 중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늘려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20명 있으면 파트너 3명은 찾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폼미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찹쌀 케이크를 들러붙게 만들고 수육을 태웠는데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그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냄비 놓고 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미팅 많이 하셔가지고 매출도 그리고 후원하는 파트너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매년 핀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